제가 어젯밤에 그러니까 이 공부를 하려고 이제 준비를 또 하고 그러면서 명칭을 생각해냈어요. 제가 맨날 초수 선생님들 이렇게 얘기하니까 왠지 얕보는 것 같아서, 우리 처음 시험을 보시는 선생님들은 신입 수험생, 그래서 신수, 그래서 마치 신이 생각하는 수처럼 뭔가 이렇게 정확하게 내는, 정확하게 답을 할 것이다라고 하는 의미의 신수, 이거 어떨까? 신입 수험생 신수. 그렇다고 추신수 선수는 아니고요. 신수. 그래서 뭔가 신박한 수를 낼 것이다. 답을 신박하게 써서 모두 다 놀라게 하면서 답을 가져갈 것이다. 그래서 신수 어떨까 이렇게 해봤고요. 그 다음에 우리 재수 이렇게 하신 분들은 왠지 또 뭔가 죄 지은 것 같은 그런 느낌 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신입에 좀 대비되는 개념으로 고참수험생. 그래서 고수. 실란트로 아니라 고수. 그래서 답을 정말 고차원적으로 정확하게 고수. 이렇게 해서 좀 써낼 것이다. 그래서 신박한 수를 쓰고 고차원의 답을 써낼 것이다. 그래서 신수, 고수 이렇게 하는 건 어떨까? 그래서 우리들끼리 말하면 어떨까? 그래서 혼자서 잠들기 전에 신수, 고수, 신수, 고수. 이거 괜찮아야 될 것 같은데, 음, 신수와 고수, 네, 이렇게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거 그냥 우리끼리 만들어서 쓰는 거지 뭐. 신수 고수 왜 초수 재수 이렇게 얘기하는 거 다른 사람들 다 쓰고 또 재미없으니까 또 마음도 좀 상하는 게 있고 막 그러니까 우리는 신수 고수 신박한 수 또 뭐 작년에는 신박한 수를 두려고 했으나 신박한 답으로 수를 놓으려고 했으나 안 돼서 이번에는 고차원의 아주 높은 수준의 답을 써서 꼭 고득점을 받겠다. 이렇게 그래서 둘 다 모두 다 긍정적인 입장을 가져가는 그런 내용들 어떨까 싶습니다. 괜찮아요? 신수 고수? 여러분, 여러분이 신수이시든 고수이시든 상관없이 우리가 문제 푸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돌이켜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갔으면 좋겠어요. 여기 문제 한번 소리 내어서 읽어보실래요? 살로베이와 메이어의 정서지능 3요소에 근거하여 기억과 니은에 공통으로 나타난 구성 요소를 쓰고 그 하위 요인에 근거하여 기억과 니은을 각각 설명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다 읽으셨어요? 올해 신수이신 분들, 작년에 신수이셨던 분들, 작년과 올해 역시 고수이신 분들, 상관없이 이 문제에서 문제를 보자마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접근하셨어요? 그거 4개인데 이럴 수도 있고 또 3개 있어? 4개로 외웠는데 3요소라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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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99.9%의 선생님들이 이런 말들 나오면 당연히 그런 건데요. 이런 말들 나오면 내가 아는 것부터 찾죠. 이런 말들 나오면. 근데 약간 달라졌어요. 내가 아는 걸 수도 있고 모르는 걸 수도 있어요. 그죠? 약간 달라졌어요. 그럼 그 다음번에 어떻게 했어야 돼요? 지문을 찾아봐요. 지문을 찾아봐요. 잘하셨어요.
그러면 내가 아는 거가 반영이 될 수도 있지만 잘 모르겠으면 근거 안에서 끄집어내는 게 답이죠. 이렇게 접근하셨으면 이게 3요소든 4요소든 상관이 있을까요? 만약에 내가 정확하게 접근했다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분명히 상관없을 수도 있는데 뭐가 우리를 힘들게 하냐면 3요소니까 삼지선다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3요소니까 삼지선다 아닐까? 그 중에 맞는 답이 아니면 어떡하지? 라고 하면서 미리 쪼는 거 아닐까요?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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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이 이 시험을 보셨든 아니면 지금 읽으셨든 아니면 우리 신수 선생님들이 난 그냥 교육과정에 타이핑만 해서 보내는데 이러신 분들은 없잖아요. 문제가 뭐더라? 적어도 이렇게는 물어보고 요거를 한번 찾아는 봐야겠다라든가 이런 걸 보는 거구나. 이게 뭐지? 사람 이름 나오고 이렇게 하니까 봐야지. 이렇게 접근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불안한 마음이지만 최대한 이 안에서 뭔가를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쵸? 화를 참는데요. 참는다. 화를 참는다. 여기서는 어디다가 밑줄 치실래요? 제가 답을 좀 안 하고 있죠? 여기까지 가야 돼요. 위로와 안아줌이라고 하는 것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다른 생각 없이 요 두 개를 읽고 그래도 잘 모르겠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죠? 여기 화 참고 있고 화 참는다. 화를 참으며 그리고 위로 안아주며 쭉 보니까 이제 읽어보자. 그렇지 않아도 작년에 아는 선생님이 현재 계신 선생님이 몇 번 지금 우리 유치원에서 캠핑 주제로 하고 있어요 라고 해서 몇 가지 말을 나눈 적이 있었는데 이거 많이 나온 얘기예요. 교실에 있는 텐트 앞 캠핑 의자에 재윤이와 혜민이가 앉아있다. 은서가 보이자 재윤이는 캠핑 놀이를 하자고 제안한다. 놀이 배경이 캠핑인가 보다. 이렇게 머릿속에는 이제 들어가고 있죠. 재윤이의 캠핑 의자를 가리키며 내가 캠핑 의자에 앉게 해주면 캠핑 놀이 같이 할게 라고 얘기를 하다가 뭐라고 제안하고 있는데 재윤이가 화를 내면서 그건 싫어. 내가 먼저 앉았죠. 굉장히 빠르게 전개가 되고 있어요. 놀이하자고 제안하는데 화부터 내고요. 그랬더니 바로 은서도 성깔 있는 애예요. 아니 왜 내 제안을 안 받아들여? 그럼 나 캠핑 놀이 안 할 거야. 얘는 또 원래 재윤이가 화가 많은가 봐요. 앵그리버드. 화가 많은가 봐요. 뭔가 얘기가 오고 가다가 뭔가 와야 되는데 이게 칠정론의 신호애구 애오용의 노가 굉장히 좀 많아요. 그랬더니 화를 갑자기 또 참아 애가. 화를 참아. 좋아? 그럼 내가 여기 앉아. 이제 캠핑놀이 하는 거지. 꾹 참아. 화는 나지만 참는다. 그래서 내가 아는 용어로 써보는 거예요, 일단.
요 밑에다가 참는다. 뭔가 화가 나는데 참는다. 내 안에 화가 있다라고 하는 걸 스스로가 아는 것도 아니고, 이 화가 난 걸 가지고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화가 난 것과 다른 감정을 구분하려고 하는 것들도 아니고, 이걸 가지고 그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참는다라고 하니까 내가 아는 용어상 여기다 쓰는 거예요. 무슨 말이든 이렇게. 감정을 조절하는 것 같아. 조절하는 것 같아. 근데 왜 3요소지? 이렇게 생각이 들 거예요. 또 가자. 응. 그런데 나는 어디 앉지? 주위를 둘러보던 재윤이가 앉을 곳이 없자 시무룩한 표정으로 텐트 안으로 들어간다. 재윤이를 지켜보던 혜민이가 텐트 안으로 따라 들어간다. 혜민이 꼭 저기 막 윤기 같은 애들이 있어. 이렇게 윤기 같은 애들이 있어요. 재윤아, 왜 혼자 텐트에 들어왔어? 캠핑 의자에 못 앉아서 속상해? 얘는 재윤이에게 안테나가 고정돼 있었던 애 같아요. 혜민이 재윤이에게 안테나가 고정돼 있었던 것 같아요. 자기가 다른 데서 놀면서 모든 안테나가 재윤이에게 있어서 재윤이가 뭔가 문제가 발생한 것 같자. 재윤이가 또 혜민이한테는 굉장히 은서와 달리 혜민이한테는 굉장히 또 마음이 또 너그럽습니다. 이렇게 됐더니 혜민이 보세요. 재윤이를 위로하기 위해 안아주며, 혜민이와 재윤이의 관계 그대로 잘 발전되면 뭔가 이들의 관계가 그대로 잘 발전되면 뭔가 변치 않을 뭔가 그랬더니 이렇게 했어요. 여기서는 요 말이 보였어야 돼요. 그래서 위로와 함께 화로 그대로 내지만 속상해가 위로와 함께 연결이 된다. 이렇게요. 막 속상한 내용인데 안아주며 괜찮아 그랬더니 응 하고 바뀌었다. 속상함이, 그러니까 안아주기 전 안아준 후 변화된 건 뭐가? 안아주기 전 안아준 후 변화된 건 뭔가요? 그래요. 속상함이 있었다가 속상해라고 물어봤더니 응 이렇게 했잖아요. 재은이에겐 속상한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혜민이가 알아주기 전 응의 상태와 혜민이가 안아준 후 응의 상태는 다른 상태죠. 속상함이 치밀어 오르던 게 내려앉았죠. 재윤이가 화를 냈다가 그런데 나는 어디 앉지? 참아서 좋아라고 화를 냈다가 좋아하면서 화가 올라오다가 가라앉고, 속상함이 올라오다가 가라앉고, 위에서 올라오다 가라앉는 걸 우리가 뭐라고 썼듯이, 조절이라고 썼듯이 아래쪽도 뭐라고 접근하는 게 필요하겠어요? 조절이라고 접근하는 게 필요하겠어요. 그래서 처음엔 이렇게 찾을 거예요. 공통으로 나타난 구성 요소가 공통인 게 이렇다. 이렇게 찾아내지 않으셨어요? 혹시 찾더라도 어떤 말을 쓰든지 이렇게 가지 않으셨어요? 이렇게 갔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걸 보면 이건 나의 감정이 화가 올라왔다가 가라앉는 거라면, 여기는 혜민이가 재윤이의 감정이 올라왔던 걸 가라앉혀 주는구나 라고 얘기하면, 하위 요소의 근거에서 설명하시오가 됐을 때 이 설명하시오가 다른 말로 뭐로 와닿게 되느냐?
설명하시오. 비교하시오로 와닿게 돼요. 와, 어디에서는 설명이 정의로도 얘기가 되고, 어디에서는 설명이 예시에 대한 이해, 이론에 기반한 이해가 되고, 어디에서는 비교로도 이해가 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우리나라 말이 어려워요. 그래서 이 시험 문제를 출제한 사람의 입장에서 지금까지 말씀을 드린 건데, 출제한 사람의 입장에서 설명해 드리면 다 줬잖아요. 살로베이와 메이어의 3요소라고 해서 다른 거 쓰지 않도록 오히려 정답 범위를 좁혀줬잖아요. 출제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좁혀줬잖아요. 그게 아니더라도 이거 보고 뭔가 공통성을 찾아보는 분석 문제로 준 거잖아요. 내가 이 문제를 낼 때는 공통으로 나타난 구성 요소를 찾아라. 기준이 뭐냐, 이 두 가지를 해석할 수 있는, 이 두 가지가 같은 범주 안에서 해석될 수 있는, 공동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게 뭐냐와 더불어 차이점이 뭐냐, 하위 요소에 근거해서 라고 하는 얘기를 얘기해서 차이점이 뭐냐라고 하는 걸 써봐라 라고 하는 문제를 줬잖아요. 이렇게 디펜스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문제 자체는 하등의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면 이 문제를 통해서 수험생인 우리는 우리가 공부하는 방법을 좀 바꿔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더욱 좋겠습니다. 그야말로 우리가 정서 조절을 하면서 이것은 하위 요소에 근거해서 자신에 대한 정서 조절이고 이것은 타인에 대한 정서 조절이다 라고 해서 쓰면 하등의 문제가 없는 그런 형태의 시험 문제입니다. 그죠? 우리가 스스로 우리가 정서 조절을 하면서 이렇게 출발한 이유는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속에서 화남, 속상함, 노함, 슬픔 이런 것들이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공부해야 한다라고 하는 걸 정말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이번에는 수험생 모드로 들어가서 신수생, 고수생 모드로 돌아가서 우리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Hi, my name is Jordan Banks, and today I'm going to a new school. My mom is making me go to a new private school that I don't want to go to. That's awful. I don't want to be late for my first day of school. That would be so embarrassing. This is my new school. It's massive, but nobody's smiling. It looks like a huge prison. Sometimes I want to give up because I feel like an outcast in this school. Everyone is being mean to me. How could she read through my sketchbook without asking? That's private.
But now that I've been at this school for a while, I realize that not everyone in this school is bad. In fact, I made a lot of good friends here. Do you want to know more about me? Then see you in the book.